안녕하세요, 윤뚜리입니다. 혹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세값이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뭘 봐야 할지 잘 모르시겠나요? 또 부동산 어플은 네이버 부동산만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집,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제가 주로 쓰는 부동산 어플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온 이 아파트를 구매하실 때 아니면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지 좋은 걸까요? 인구가 많은 도시의 아파트? 아니면 인구가 늘고 있는 아파트? 아니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동네의 아파트? 아니면 공급량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미분양이 난 곳은 어디가 있지? 라는 것을 보실 수도 있고 최고가 아파트는 어디였는지, 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어느 지역이 많은지, 또 상권은 어디에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학원가는 어디에 있는지, 직장인 연봉은 어느 도시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공급 물량은 얼만큼이나 있는지. 자,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임장을 가보고도 싶고 내 지역에서 매매를 원하는데 뭘 봐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사용하는 어플을 함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무료로 검색만 하시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매물을 검색하실 수 있고 전세가, 매매가, 아니면 월세, 단기 임대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면적별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좋은 점은 허위 매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위 매물이 없다는 것은 집주인이 해당 매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면 물건 앞에 집주인 확인이라는 태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그를 보시면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매물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어떤 매물이 올라와 있는 다른 사이트들이나 어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신뢰가 가는 어플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제가 주로 쓰는 기능은 어떤 거냐면,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키셨을 때 학군이라는 탭, 우측에 있는 학군이라는 탭을 누르시면 학교마다 그 위에 이렇게 학교 표시가 뜨게 됩니다. 그 학교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 그 동네 학교에 아이들이 얼마나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학급당 학생 수라고 하거든요. 한 학급에 몇 명의 학생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학급당 학생 수를 보시게 되면 이 지역에는 학생들이 조금 많네, 여기는 아이들이 좀 없네 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가족,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그쪽 주변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군 탭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것이 알림 서비스입니다. 제가 원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 아파트에 언제 새 물건이 올라왔나 항상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아파트에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그러니까 평형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 거기에 새 물건이 올라왔을 때 저한테 알람을 보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호객노노입니다. 호객노노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능이 너무 많아서 저와 다른 것들을 사용하고 있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호객노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상권을 보는 기능입니다. 호객노노 어플을 켜시고 분석이라는 탭을 누르시면 거기에 상권, 학원가 등등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권을 누르시면 상권이 우리 지역의 어느 부분에 가장 크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고, 색깔로 큰 상권인지 작은 상권인지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 범위까지 표시가 됩니다. 또 학원가도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주로 쓰는 것이 인구가 어디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 미분양 같은 경우도 해당 지역에 그래프를 표시를 해줘서 지금 미분양이 많이 없네? 아니면 많네? 이런 것들을 약간 직관적으로 내가 잘 모르더라도 과거보다 많았는지 아니면 과거보다 적은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직장인 연봉이라는 탭이 있는데 그걸 눌러보시면 해당 시 그 도시의 직장인 연봉이 평균 얼마 정도가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호객노노에서 좋은 것은 제가 선택한 아파트가 매매와 전세의 가격이 붙어있는 시점이 어느 때였지? 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그럼 만약에 그 시점에 내가 투자를 했다면 현재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까지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로 확인을 하실 때는 저는 주로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어플로 제가 지금 다시 해보니까 과거의 시점과 현재의 시점을 두 개를 동시에 누르시면 수익률이 표기가 되더라고요. 또 그 지역에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경사가 있는지까지 보실 수도 있고, 보유세를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주택이 얼만큼이 있는지 입력을 해 놓게 되면. 그리고 대출 계산기 등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또 약간 신박하다라고 느꼈던 것이 3D 일조량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해당 층에 해당 동에 몇 층이면 일조량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걸 대략적으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어서 저는 주로 인구 이동을 파악하고 대략적인 수익률을 보고 또 학원가도 파악을 하고 상권을 단순하게 파악할 때 사용을 하고, 또 호객노노 어플에서 상권을 켜놓고 우측에 보시면 거리라는 탭이 있어요. 거리라는 탭을 눌러서 내가 임장을 갈 때 여기 큰 상권을 돌아서 이쪽 아파트를 돌아서 이렇게 봐야겠다라는 것을 거리 재기로 표현을 해놓고 그것을 캡처를 해가지고 임장 가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호객노노 어플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세 번째 어플은 바로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만 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정말 다양하고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실에서 제가 주로 쓰는 기능은 내가 지금 선호하는 이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되는 여기를 살까 저기를 살까 이게 더 나을까 저게 더 나을까 고민이 될 때 여러 개의 아파트를 그래프에 올려놓고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였고 현재는 얼마나 올랐고 이 아파트보다 이 아파트가 더 높네,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나 최고가를 확인할 때 쓰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를 클릭을 하시면 그 단지에서 거래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거를 한 번 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가 얼마에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직전의 최고가는 얼마였는지, 그 최고가라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를 나누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개의 단지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아파트 최고가가 얼마였지? 그 최고가를 알게 된다면 직전 상승장에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이만큼을 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탭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아파트가 좋은 건가 저 아파트가 좋은 건가 잘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클릭을 해 보셔서 최고가가 어디가 더 높았는지, 그리고 이 아파트와 이 아파트가 과거에는 어떤 아파트를 더 사람들이 좋게 생각을 했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부동산 지인이라는 어플입니다. 저는 부동산 지인을 언제 키냐라고 했을 때 공급량이 궁금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지인에서는 수요 공급이라는 탭이 있는데 그 탭을 이용을 하시면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수요량이 얼마인지가 표기가 되고, 그 수요량을 기반으로 공급량이 그것보다 얼만큼 더 많이 공급이 되는지 아니면 더 적게 공급이 되는지를 그래프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보여주는 그 그래프는 분양이 확정된 것들, 예정이 확정된 것들에 대해서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정이라면 그래프에서는 굳이 그것까지 보여주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내가 우리 지역에 이만큼이 아파트가 들어온다더라, 어디에 들어온다더라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세대가 들어오는지, 어느 지역에 들어오는지,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변인지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공급량을 알게 되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그 많은 물량 중에서 전세 물량이 새로 공급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전세값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현저히 적다면 전세 물량이 더 나오지 않을 거고 지금 있는 전세의 개수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보통 공급 물량을 보고 전세가가 떨어질까 오를까 뭐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탭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어플은 지도 어플입니다. 물론 네이버 지도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지도들도 있지만 제가 지도를 사용할 때 주로 보는 것들은 지적도를 한번 보고,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지도 어플에서 좋다고 느낀 것이 카카오맵이에요. 카카오맵에서는 동의 경계,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어느 동이 어디까지고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동 같은 경우에는 법정의 경계와 행정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칭이 다른 경우들이 그거는 정말 태반이고, 그래서 카카오맵에서는 그 법정 경계와 행정 경계를 두 가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무슨 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이버에서는 그 이름이 다르게 불리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싶다. 아니면 내가 임장을 갔는데 내가 지금 어느 동에 있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카카오맵을 켜시고 그걸 보시면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어플에서는 법정 경계나 행정 경계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잘 모르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대략적으로 내가 임장을 갈 때 어느 동을 루트를 거쳐서 갈 거지라는 걸 파악할 때 카카오맵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5가지의 어플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네이버 부동산으로만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이렇게나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셨을 수도 있고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만 들어가도 부동산에 대한 뉴스나 자극적인 기사들, 자극적인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선택들을 할 때 그 선택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을 선택하실 때 꼭 아셨으면 좋겠을 만한, 부동산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렇게 5개의 어플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인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려 볼게요. 이게 부동산 책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좋은 말들이 되게 많아요. 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다. 상황을 알고 자신을 알면 위태로울 것이 없고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맞춰 준비하면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 라는 구절입니다. 물론 이 책이 투자 도서이긴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관한 도서이긴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성공을 하셨을 때는 그 제반에 되어 있는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정보에 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물론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과 다른 그럴 수도 있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선택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도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많은 공부를 많이라고 하면 조금 그건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것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어플들이 여러분들의 부동산 선택에서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